어느 날 제우스는 신들과 함께 회의했다. 세상의 모든 땅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태양신 헬리우스는 태양의 수레를 몰고 있던 탓에 신들의 모임에 참가하지 못했다. 다른 신들은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땅을 모두 나눠 가졌고 그를 위해서는 아무런 땅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헬리우스는 바다 깊은 곳에 봐둔 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을 갖겠다고 했는데 얼마 후 그의 말대로 커다란 섬이 바다 위로 떠올랐고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삼았다. 그 섬은 헬리우스의 아내 로도스의 이름을 따 로도스 섬이라 불리며 태양의 신 헬리우스의 섬이 되었다. 그리스의 로도스 섬은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으로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소아시아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의 거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로도스의 거상에 대한 전설은 두 발을 항만에 걸치고 다리 사이로 배가 지나다닐 정도로 거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이미지로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셰익스피어가 있다. 그는 그 좁은 세상에 거신상처럼 우뚝 서 있고 우리 하찮은 자들은 그 거대한 다리 사이를 지나다니며 부끄러운 무덤 자리를 봐두려고 주변을 힐끔거리지. 로도스 거상에 관한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인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면서 로도스 섬은 무역으로 번영했고 동지중해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데 도시 국가임에도 막대한 부와 군사력을 갖췄으며 학문 분야의 명성은 아테네와 맞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 대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급사했기 때문에 부하 장군들은 여러 왕조로 갈라져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로도스 섬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와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로도스 섬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적대하고 있던 안티고노스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는데 결국 기원전 305년 전략적 요충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인 로도스 섬을 차지하기 위해 안티고노스는 아들 데메트리오스에게 4만 명의 군대를 줘 로도스를 공격하게 했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인 로도스의 요새는 단단했는데 이에 데메트리오스는 두 채의 거대한 공성탑을 동원했다. 첫 번째 공성탑은 배로 실어오다가 폭풍우를 만나 무너졌고 두 번째 공성탑은 로도스군이 성벽 둘레에 있는 수로를 범람시켜 진흙 속에 빠뜨려버렸다. 이렇게 로도스 섬은 데메트리오스의 공격을 버텨냈고 1년의 장기전 끝에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가 로도스 섬에 도착했다. 데메트리오스는 매우 당황하여 많은 군사 물자들을 그대로 두고 서둘러 군대를 철수시켰는데 로도스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그들의 수호신인 헬리우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메트리오스가 버리고 간 무기를 팔아 거대한 청동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로도스의 거상이다. 로도스의 거상이 세워지고 몇 세기 후에 살았던 플리니우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로도스의 거상은 무려 12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원전 292년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기원전 280년에 완성되었다. 로도스의 거상은 멀리 항해하는 배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했는데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받침대만 해도 높이 15m에 지름이 최소 18m에 육박했으며 거상의 발끝부터 머리까지의 높이는 33m에 달했다. 이는 고대 세계의 신상 중 가장 거대한 크기이며 현재의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크기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크기의 청동상을 세울 수 있었을까? 로도스의 거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자료가 가장 적게 남아있다. 역사학자들이 적어놓은 기록은 3개뿐인데 그마저도 1개는 내용이 너무 적으며 2개는 거상이 무너진 이후인 로마 시대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로도스의 거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현존하는 문헌에선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저자 비잔티움의 필론의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로도스인들은 각 부분을 쪼개서 발바닥부터 주물을 만들어 작업이 완료되면 거대한 흑산을 쌓고 그 다음 부분의 주물을 조립했다고 한다. 그렇게 조각상이 높아질수록 쌓여지는 흑산의 크기도 같이 높아졌는데 장인이 얼마나 많은 청동을 썼던지
기근이 일어날 지경에 가까웠다. 이때 얼마나 많은 청동을 썼던지 청동 품귀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그렇다면 로도스의 거상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신상이 완성되고 헌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를 살펴보면 바다와 땅에 대해 2번 언급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설에도 로도스의 거상은 만드라키 항구 입구의 끝과 끝에 양발을 딛고 다리를 벌린 채 바다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를 거대한 함선이 지나다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1394년에서 1395년 사이에 로도스를 방문한 이탈리아 순례자 니콜라스 드 마르토니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기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고대에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신상이 있었다. 한 발은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는 부두에 있었고 다른 한 발은 풍차가 있는 다른 부두 끝에 있었는데 그 두 부두는 305m 떨어져 있었으며 이 신상은 매우 거대해서 배가 아무리 높아도 돛을 달고 신상의 다리 사이를 통과해 항구에 진입할 수 있었다. 신상의 머리 위로 올라가면 160km 떨어진 곳도 보일 만큼 아주 높았다. 하지만 동상의 높이와 항구 입구의 넓이를 고려하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상의 두 다리 사이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상의 높이가 최소한 120m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상이 실제로 항구 입구의 끝과 끝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동상을 세우는 동안 항구의 입구는 완전히 폐쇄되었을 것인데 고대 로도스인들은 이런 피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서라도 당시의 기술로는 그러한 위치에 거상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실제로 이런 형태로 지어졌다면 거상이 지어지는 동안 다리가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로도스의 거상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학자들은 만드라키 항구 입구 근처에 있는 성 니콜라스 요새가 거상이 세워져 있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곳은 중세시대에 니콜라스 드 마르토니가 거상의 위치로 언급했던 성 니콜라스 교회였는데 그 바닥에는 기원과 목적을 알 수 없는 원형의 사암이 있다. 복잡하게 깎인 이 사암은 요새의 건축과도 부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 거상의 받침대가 놓여 있었던 흔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어슐라 베더라는 학자는 거상은 항구와는 아예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당시 로도스의 항구를 내려다보는 몬테 스미스 언덕의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했다고 주장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거대한 석조 잔해가 있는데 이 거대한 석조 잔해가 원래 거상이 서 있었던 받침대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거상이 항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거상이 정확히 어디에 세워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 추측만이 무성할 뿐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로도스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로도스 거상의 머리 쪽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거상은 손을 뻗어 횃불을 들고 있었으며 밤에는 불을 지펴 등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당시의 기술로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거상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가리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1932년 로도스에서 발견된 신전의 벽 조각에 헬리우스가 한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거상도 이와 같은 자세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상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로도스의 거상은 섬의 수호신이자 태양신인 헬리우스를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자들은 곱슬머리에 태양광선을 의미하는 방사형의 관을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해바라기와 같이 바람에 휘날리는 형태로 조각되었다는 전설과도 일치하고 로도스 섬에서 발굴된 수많은 동전에 나오는 헬리우스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로도스의 거상에 대한 기록이 적게 남아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로도스의 거상이 세워진 지 56년이 지난 기원전 224년 로도스를 비롯한 지중해 동부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지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상자와 함께 수많은 관공서, 주택, 신전들이 파괴되었고 거대한 청동상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양 무릎 부분이 무너지며 땅 위로 떨어져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이다. 로도스인들은
곧바로 청동상을 재건하기 위해 델포이의 신전에 청동상을 재건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놀랍게도 청동상 복원에 부정적인 답을 줬다. 동상 건립에 분노한 헬리우스가 동상을 파괴하기 위해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신탁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지만 로도스인들은 신탁을 존중했다. 심지어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거상 복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지만 로도스인들은 신탁에 따라 거절하였다. 그들은 거상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역작임에도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복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그 이후 거상의 잔해는 무려 800년 동안이나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부서진 채로도 거상은 너무나 인상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러 로도스 항구를 찾아왔다. 기원 후 1세기에 로도스를 방문한 플리니우스는 자신이 목격한 파괴된 거상의 모습을 박물지에 생생하게 적었다. 양팔로 엄지손가락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가 드물었으며 손가락만 해도 대부분의 조각상보다 컸다. 거상의 팔다리가 부러진 자리에 안쪽에서 입을 벌린 거대한 구멍이 보였다. 그런데 800여 년이 지난 654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파 무아위야 1세가 이끄는 아랍 군대가 로도스를 점령하면서 거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거상은 잘게 잘려서 시리아로 옮겨진 후 경매에 붙여졌고 어느 부유한 유대인에게 팔렸는데 이 잔해들을 운반하기 위해 약 900마리의 낙타가 필요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위대했던 고대 7대 불가사의는 고철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현재 거상에 대한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고대 청동의 가격이 금과 같을 정도로 매우 비쌌기 때문인데 1989년에는 로도스 연안 바닷속에서 거상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큰 돌이 발견되어 한바탕 언론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도스의 거상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전 세계의 많은 동상과 거상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다. 정복자의 사지를 대지에서 대지로 펼치는 저 그리스의 청동거인과는 같지 않지만 여기 우리의 바닷물에 씻긴 일몰의 대문 앞에 횃불을 든 강대한 여인이 서 있으니 이 시는 미국의 시인 엠마 레저러스가 쓴 새로운 거상이라는 시로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설치되어 있다. 자유의 여신상은 현대의 거상이라고도 불리며 발에서 왕관까지의 높이가 34m로 로도스의 거상보다 조금 더 높은데 두 거상 모두 자유를 상징하며 자유의 여신상의 왕관과 횃불 등은 로도스의 거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 있었다고 하는 청동거상. 21세기에 현존하는 거상들 중에서도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것들은 흔하지 않을 만큼 로도스의 거상은 거대한 크기였다. 이 거상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이 거상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은 없는데 학자들은 아직도 로도스의 거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외관이 어떠했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